오늘 기업, 오늘 사람, 등시가 개장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티모시 스프링거 하버드 의학대학원 교수와 모더나,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씨와 SK바이오팜, 마지막으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티모시 스프링거 하버드 의대 교수와 모더나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하는 기업인 모더나에 투자해 17,000%의 수익률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박사님, 이 오늘의 기업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로 개발되는 상태길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건가요? 예, 지금 정확하게 FDA의 그 진도를 보면 임상 이상 허가가 난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역시 근본적으로 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겠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네. 만약에 코로나 백신만 개발이 된다면 사실 이 코로나도 이제 감기 정도로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 진단 키트도 있었고 진단 치료제도 있었고 하지만 역시 핵심은 코로나 백신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전 세계 FDA에 따르면 전 세계 약 70여 개 곳에서 이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1상을 완벽하게 끝내고 2상 실험의 그 승인까지 간 데는 이 모더나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현재 속도로 나가서 현재 만약에 그 올 여름에 2상을 끝내고 가을쯤 3상을 끝내게 되면 약이 이번 겨울에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낳고 있거든요. 네. 이 모더나 회장이 벤셀이라는 분인데 이 벤셀이라는 분이 내년 1월 달 정도에는 이 백신을 시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맞힐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면서 모더나는 그야말로 뉴욕 증시에 떠오르는 별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기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은 하루 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가인데요. 거의 매일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11%면 원래 그 모 단위가 59불이니까 약 20 이상을 올랐다라는 얘기고 연간으로 따지면 152%, 올 들어서 152%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임상시험 속도가 빨리 추진되는 게 아무래도 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미국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좀 크게 받기도 했다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서로 엇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임상 속도가 빨라진 측면도 있고 네. 임상 속도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금을 이거 싹수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지원금을 줘서 이제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화이자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미국 정부가 또 지원금까지 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세금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중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선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불확실성을 조금 줄여주고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 활동 재개를 한 데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백신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는 거의 이 코로나 백신 이상 FDA 특별 승인을 받은 모더나의 세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오늘의 사람인 이 티모시 교수가 이 모더나의 초창기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투자를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티모시 스프링그 교수가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네. 학부는 버클리를 나오고 또 영국의 캠브리지에서도 공부를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원래는 바이오 기업 루코사이트라는 것을 본인이 설립을 해서 그것을 벤처 기업으로 상장을 시켜서 거액을 번 아주 갑부 교수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더나가
회사 위치가 지금 하버드 대학이 있는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과 산학 협동을 많이 했고 특히 이 모더나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많이 현재 지금 회장으로 있는 CEO로 있는 벤펠도 저기서 하버드에서 MBA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의 기술 제휴도 했고 또 기업 공개할 당시에 5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저게 170만 배 이상 오른 아주 대박을 터뜨리게 돼서 이 티모시 교수는 전 세계 학계를 통틀어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일반 학자로서는 돈이 가장 많은 부자다. 그래서 이 티모시 교수도 그 최근에 자신은 돈을 벌 만큼 벌었다. 이제 돈은 필요로 하지 않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그 백신 만드는데 기여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 모더나를 둘러싼 회사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렘데스비르 선풍이 있었거든요. 네. 렘데스비르는 잘 아시는 대로 길리아드 사이언스란 회사가 원래 자신들이 뭐 에볼라입니까? 네, 에볼라 치료제로 유명하죠. 치료제를 만들고 있던 것을 이번 치료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 렘데스비르가 치료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렘데스비르는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한 이후에 그 약을 만들어낸 렘데스비르 회사의 주가가 6일째 거의 지금 오르질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변동이 없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긴급 승인이라는 게 임상 실험하고는 좀 다르게 긴급 승인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상 승인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건데 일각에서 중국 같은 데서 이 약을 잘못 먹으면 어떤 그 남자 고환이 없어진다든지 각종 부작용 같은 게 이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이 렘데스비르의 길리아드 사이언스사도 그 약이 이제 이번 주부터 임상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좀 부작용을 줄이면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좀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치료제와 백신까지 갖춰진다면 한국의 진단 키트 이렇게 삼형제가 갖춰지면서 코로나를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어느 모멘텀을 잡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윤정 씨와 SK 바이오팜입니다. 이 SK 바이오팜이 다음 달 중 코스피에 상장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지 약 6개월 만인데요. 박사님, 이 우선 바이오팜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한 자회사로도 유명한데요.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SK 바이오팜은 그동안에 좀 덜 알려졌었죠. 네.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덜 가진 회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SK그룹에서 가장 앞으로 유망한 회사 중에 하나고 또 SK에 하고 많은 계열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처음부터 갖고 온 그야말로 최태원 회장의 분신과 같은 회사입니다. 네.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도 최태원 회장의 다 땀이 서쳐 있지만 특히 SK 바이오팜은 각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1993년에 대덕연구소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R&D 회사로 출발을 했다가 2011년에 SK 주식회사 SK 지금 지주회사에서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SK 바이오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최윤정 씨 본인의 큰 장녀죠. 입사해서 네. 또 한 번 주목을 끌었는데 지금 이제 질의하신 내용을 어떤 분야의 성과를 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2019년에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저것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 지금도 유일합니다. 이 뇌전증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간질병 환자인데요. 네. 뇌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서 일어나는 병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이 약을 개발을 해서 2019년부터 이미 그 상업화를 했고 저것이 이제 특히 작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네, 지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저 회사가 이 엑스코프리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숱한 제품을 약 30년 가까이 그 연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신약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지 아까 그렇게 싶은데 네. 이게 상장을 한다 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상장을 할 것인가 아닐까 참 말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SK의 장동현 회장이 투자자들한테 레터를 보냈죠. 꼭 상장을 하겠다. 그 상장을 이제 장동현 회장이 투자자들한테 보낸 그 레터를 보낸 게 취임한 지 2번째인데요. 네. SK 바이오팜을 꼭 집어서 상장을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장 시장이 그러니까 IPO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지난 2월 이후로는 제대로 된 게 한 업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또 누가 IPO 상품을 사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죠. 네. 근데 지금 4월 달에 예비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6월 달에 지금 SK그룹 지금 그림에 나오는 저 주식회사 SK 주가가 좀 올랐죠. 저 SK의 바로 자회사가 SK 바이오팜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SK 바이오팜이 좀 5조 원대 넘는 금액이 예상되면서 좀 대어로 인식이 되고 또 IPO 시장에 좀 온기가 좀 생길 거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년 내에 IPO의 최대 대여가 될 것이고 그동안 미뤄져 있던 각종 IPO 회사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한 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SK 바이오팜에는 오늘의 사람으로 선정된 이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가 근무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예.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최윤정 씨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윤정 씨의 그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저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면 아주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윤정 씨의 출생지가 서울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청와대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 본인의 어머니 노소영 여사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나는 친정에서 애를 낳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시댁과는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만은 노소영 씨가 그냥 청와대로 가서 거기서 낳은 첫 번째 딸이 최윤정 씨인 거죠. 네. 아주 희귀한 사실 그러니까 뭐 금수저 중에 최고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북경의 베이징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생물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SK 그룹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회사고 그 자기 친할아버지 최종현 회장도 거기 출신이고 최종현 회장이 바로 시카고 대학 생물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최태원 회장은 고대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에서 또 공부를 했고 그야말로 시카고 패밀리죠. 거기서 생물학과를 공부한 다음에 2017년에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SK 이 바이오팜의 슈퍼 매니저 팀장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딸이 바로 최윤정 씨 딸이 최민정 씨라고 있는데 최민정 씨는 해군 장교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딸이죠. 네. 그분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고 이제 그 큰 딸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바이오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바이오에 대한 꿈을 잇는다.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또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벤처인인데요. 가면서 부부가 같이 유학을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서 바이오 전문가가 되어 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SK가 어떤 일이 있으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고 싶다. 그것이 SK가 주장하는 SK가 주창하는 바로 사회적 가치다라고 아주 단언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SK의 여러 가지 그 바이오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 SK 바이오팜 외에도 SK 사이언스 회사, 또 SK 바이오텍, SK 케미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SK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선경 이 옷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해서 유공을 거쳐서 텔리콤을 지나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거쳐서 이제는 바이오로 미래 성장 전략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튼 SK 뜻대로 최태원 회장의 뜻대로 이 SK 바이오팜도 상장을 잘 하시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약속하신 코로나 백신도 꼭 서둘러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함영준 오뚜기 회장입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함 회장의 장녀이자 뮤지컬 배우인 함현지 씨가 운영하는 이 채널에 출연을 한 건데요. 박사님, 이 유명 기업의 회장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먹방을 선보이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함영준 씨는 원래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잘 나타나시지 않은 분이에요. 네. 아무리 인터뷰하자고 그래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딸의, 그러니까 함현지 씨, 연극 배우죠. 네. 함현지 씨의 유튜브에 나타나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대로 함현지 씨가 해주는 음식,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먹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형식은 딸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님 와서 드세요 라는 효도의 하나의 상징이었죠. 네. 참 보기가 훈훈합니다만은 또 지금 현재 그림에는 그 책을 나눠주는 시집을 딸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 안에 저 쓴 시가 회장님이 직접 쓴 시는 아니지만 구구절절히 아버지의 딸 사랑을 정말 가슴 깊숙하게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런 아름다운 장면이긴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함영주 씨가 주목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이었던가요? 네.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쭉 부르면서 유일하게 재벌 총수는 아닌 중견기업인인 함영주 씨까지 같이 불렀어요.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오뚜기의 함영준 사장을 가려서 그대가 갓뚜기라고 불리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그 대목이 전파를 타면서 이제 오뚜기라는 회사는 갓뚜기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함영준 회장이 상속세 1,500억 원을 5년간 나눠서 내겠다고 밝히고 이제 그러면서 좀 여론에서 이제 가뚝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론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오뚜기가 아니라 갓뚜기다. 참 재벌들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국민들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여러 대목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 오뚜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게 아마도 전 직원 정규직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날도 바로 인천공항에 가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약속은 완벽하게는 다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저 오뚜기가 비정규직이 제로다 이렇게 지금도 현재 다트에 올린 금융감독원에 올린 표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칭송을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승계할 때 아버지는 북한에 원산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하고 고향이 거의 비슷하죠. 자, 지금 오뚜기 가게들을 보면 저 함태호 씨가 내려와서 저분이 카레 박사죠. 카레로서 세상을 평정한 요즘은 오뚜기가 라면이 좀 더 많지만은 사실은 원래 카레로 시작한 회사고 네. 어저께 함영준 사장도 딸하고 만난 자리에서 오뚜기 하면 카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함윤식 씨 또 딸이 함연지 이렇게 둘이가 있는데 현재 함윤식 씨 아들이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함연지 씨는 2등으로 주식 2위로 아마도 경영에 3세 경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뚜기를 마냥 이 가뚜기라고 칭송할 수가 없는 게 이 그룹 내 순환출자라든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 참 안타까워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힘든 자리에 다른 사람한테 좀 사표가 되라고 해서 가뚜기로 그 소개를 했는데 네. 가뚜기로 소개된 지 얼마 안 돼서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왜 하느냐? 자, 지금 오뚜기라는 회사를 보면요. 오뚜기도 있고 오뚜기 라면이 있거든요. 오뚜기라는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어서 저분 가족들의 지분이 한 20% 정도 있는데 오뚜기 라면은 상장을 안 해놓고 본인 가족들이 거의 지분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뚜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각종 돈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을 오뚜기 라면 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뚜기 라면은 별로 크게 하는 일 없이 오뚜기가 세워온 각종 과실을 오뚜기 라면이 다 먹게 되고 거기서 큼지막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뚜기 라면의 주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함씨 집안들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고 재벌 편취고 이게 사익 편취고 아주 공정거래법상 나쁜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만 오뚜기 라면이 자산 총액이 5조가 안 넘어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가뜩이라면 저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딸하고 같이 딸바보로서 딸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저 딸의 경우에도 뭐 훌륭한 엄친 딸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벌 총수 집에서 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학교만 거쳐서 뉴욕에서 연애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뭐 그것 자체도 훌륭하죠. 그러나 가뜩이의 함영준이라면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더 어려운 데를 좀 챙겨주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 가뜩이면서 또한 그 비리로 되어 있는 이 일감 몰아기 주기 이런 것에 대한 좀 솔직한 개선책 이런 게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전 국민이 자랑하는 가뜩이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